안녕하세요, 휴먼입니다. 오늘 휴먼 가족 투어 사탄의 주인공 두 분은 휴먼 영상 번외편 1에 나오시는 커플입니다. 그 신랑분이 가수 이승환 씨를 많이 닮은 분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신부님 입국이 벌써 2년도 넘으셔서 이쁜 아기도 낳으셨는데 시간이 참 빠르다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아쉬운 게 두 분이 영상으로 출연하시는 건 조금 부담스러워하셔서 어쩔 수 없이 스냅 사진으로밖에 보여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럼 만나러 가보실까요? 아니 얼굴은 안 찍거든. 말만이라도. 수박나무로 좀 그랬잖아. 말이라도. 아니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뭐 어떤 연인 관계나 다 이제 트러블이 있어서 뭐 다투고 뭐 싸울 텐데 꼭 시간 여유를 좀 갖고 이게 좀 시간 여유를 갖고 좀 대화를 하면은 그런 시간은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더라도 맞아요. 좀 길게 보고 좀 그러라는 얘기죠. 국제 결혼을 하는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게. 그 일반적인 이제 가정에서도 뭐 이제 부부 관계가 이제 좀 문제가 있어서 싸울 수가 있는데 그때도 이제 뭐 급한 마음에 이제 뭐 어떻게 뭐 이렇게 뭐 결론 짓듯이 뭐 이렇게 하는데 뭐 말하고 행동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좀 항상 시간 여유를 갖고 다음에 얘기하자든지 남자 입장에서 제일 현명한 거는 일단 그런 상황이면 일단 그 자리를 좀 피하는 게 뭐 그 다음날 얘기를 하던 아니면 나갔다가 다시 한번 좀 들어와서 다시 그 얘기를 하던 제일 좋은 거는 한 그 다음날이나 처음에 이제 화가 났을 때는 거기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그 상황을 좀 이제 벗어나서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든가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일반적인 뭐 예를 들어 한국 커플도 그런 게 필요하겠지만 국제 결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는 진짜 더 필요하다. 언어가 소통이 잘 안 되니까. 그렇죠. 이제 문화도 그렇고 그 말도 이제 안 통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꼭 필요하죠. 왜냐면 오해 소지가 더 크니까. 솔직히 한국말 할 때도 서로 이제 오해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국제 커플이 되면은 그런 일은 뭐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어서 그때는 꼭 만약에 언어적인 소통이 잘 안 된다 그럼 그 자리를 좀 피해서
제일 좋은 거는 그 다음 날이나 뭐 다다음 날 다시 얘기를 한다던가 좀 서로 기분이 좀 누그러졌을 때. 네, 뭐 풀어지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좀 감정적인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좀 다시 얘기해야 되는 게 그거는 진짜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니 좋은 얘기인데요. 네. 왜 그러냐면 너무 아까운 관계도 이게 잘못하면 거기서 그냥 확 깨지는 수가 있어서 맞아요, 맞아요. 그 자리를 좀 피해야 돼요. 피하고 그게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라. 그렇죠. 그게 제일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냥 결국에는 인내예요, 인내. 맞아요. 예, 이게 과정이 인내를 해야 돼. 네, 맞아요. 되게 힘들 수밖에 없는데 이게 국제 결혼 하기 전에는 이런 것까지는 사실 잘 모르거든. 맞아요. 예, 막연하게 그냥 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하면 잘 살겠지. 근데 사실 뭐 혼자 잘한다고 잘 살 수 있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이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생긴 게 와이프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가 뭐 잘해서 있는 게 아니고 뭐 우리가 이제 결혼해서 이제 아이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같이 생활하면서 지금 딱 그 말씀하신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참고 견디니까 다 생긴 거라고. 오빠도 이제 직장에서 일해서 돈 버는 게 아니고 그 직장에 가서 일할 때 힘든 걸 그걸 참아서 인내하니까 회사에서 돈을 주는 거지. 오빠가 일을 많이 해서 뭐 일을 조금 해서 무슨 업적을 세워서 그래서 돈 주는 거 아니라고. 그 얘기. 진짜 맞는 얘기네. 어제 사람이 조금 힘들다고 직장을 다시 때려치고 싶지, 솔직히 힘든 순간에는. 하지만 그걸 인내하고 극복해야지 결국에는 그 뒤에 결과물을 낼 수가 있고 또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그만한 또 월급도 받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일해서 월급 받는 거 아니다. 오빠 그냥 회사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뭐 인간관계, 직장도 어쨌든 사람 사는 데잖아요. 인간관계, 뭐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뭐 변수들, 뭐 그런 걸 다 처리를 하니까 월급을 주는 거지. 단순히 뭐 일한다고 해서 오빠가 그 월급 받는 거 아니다. 그 예도 들면서 우리가 이제 아들이 있는 거는 뭐 물론 부부관계 통해서 낫긴 낫지만 그거보다 이제 서로 화나고 힘들 때 그거 우리가 같이 현명하게 이겨내니까 생긴 거지. 맞아요. 네, 아이도 생기고 그렇게 좀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 당시에 이렇게 서로 힘들어가지고 광주를 내려왔을 때 그 순간 만약에 진짜 그때 너무 힘들다고 서로 나버리면은 결과물은 이혼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와서 상담까지 강주까지 저한테까지 내려왔던 이유는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그렇죠. 맘 먹고 내려온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먼 거리를. 그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내려간 거죠. 안 그랬으면 저도 포기했으면 광주를 제가 뭐하러 뭐 그 먼 길을 가겠어요. 또 갔으면 또 다시 돌아와야 되고 하는데 그 어쨌든 조금이나마 서로 이해할 수 있고 서로 이제 이게 그렇게 일내의 결과물이다라는 얘기를 니씨한테 했을 때 니씨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던가요? 그쵸. 충분히 그래서 소통을 했다. 뭐 어떻게 보면 서로 이제 부부간에 소통하기 힘들잖아요. 뭐 사실 뭐 물리적으로 이게 가깝게 지내는 건 사실인데 많은 부부들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가깝게 지내지만 서로 모르는 것도 많고 말도 안 통하고 이건 뭐 한국 근데 그건 국제교육 커플 떠나서 한국 그렇죠. 사람끼리도 그래요. 맞아요. 네, 말 통한다고 해서 마음까지 통하는 건 아니거든. 맞아요. 근데 어쨌든 그 얘기를 했을 때는 서로 이제 공감한 것 같고 소통한 것 같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인내라는 부분을 어쨌든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이제 힘들 때마다 그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서 잘 극복을 해야죠. 이제 어떤 문제가 이제 또 도래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부부가 잘 살려면 항상 이게 되든 안 되든 대화를 자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럼요. 대화를 주기적으로 계속 해야죠. 해야 돼요. 그게 뭔가 쌓여갖고 쭉 가버리면은 나중에 진짜로 폭발하고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국제결혼이 처음에 이게 힘든 게 그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쌓이거든. 쌓이고. 그러면 또 오해가 커지고 그러다가 이제 뭐 초반에 말도 안 통하니까 오해로 인해서 막 헤어지고 그러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기간을 잘 견뎌야 돼요. 사실 어쩔 수 없이 맞아요.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말이 안 통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치면 처음 1, 2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처음 1년 진짜 1, 중요해요. 2년이 제일 중요한 거고. 처음에 와가지고 내가 와도 와이프하고 기싸움하고 어쩌고 막 처음에 그랬어요. 네. 네, 근데 그게 딱 극복이 되니까 오늘도 아까 차 타고 오는데 와이프가 저한테 우리 이제 안 싸운 지 오래됐어요. 뭐 안 싸워요. 약간 와이프가 그런 말 하더라고. 이게 시간이 딱 지나고 지금 이제 6년 차잖아요, 제가.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와이프하고. 서로 다 아니까 이제 그러니까요. 어떤 성격인지도 알고 오해할 것도 없으니까 딱 보면 아니까 이제. 그걸 잘 극복해내고 오면은 결국에는 나중에는 편안해지는데 거기까지 오는 시간 동안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국제결혼을 준비한 사람들이 이걸 좀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제 한 가지 저도 이제 아까 전에 베트남 여성분들이 뭐 마음가짐 뭐 이렇게 시작할 때의 생각 이런 거 좀 얘기했는데 솔직히 한국 신랑 입장에서도 약간 그 비슷한 게 있지 않나. 그러니까 너무 이제 국제 결혼에 대한 환상도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저는 기본적으로 국제 결혼이 됐던 뭐 국내 결혼이 됐던 결혼은 결혼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신랑이 어쨌든 신부한테 진짜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신부도 어쨌든 국적은 다를지언정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근데 약간 어쨌든 신부도 그렇고 신랑도 그렇고 좀 진정성보다는 좀 환상이 좀 있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그리고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너무 화려한 걸 쫓아요. 그렇죠. 남자도 너무 외적인 걸 따지고 여성 신부들도 이제 아니 이게 자기가 예쁜 신부들은 그런 걸 자기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을 또 찾아. 베트남 여성도 마찬가지, 한국 여자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다 보면은 실패해요. 그렇죠. 네. 예. 네. 내실 있는 사람을 찾아야지. 화려한 걸 쫓으면 안 돼, 국제결혼. 맞아요. 더더욱이나. 예. 네. 아니, 결혼 자체가 그러지 사실은. 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괜찮은 사람은 화려하지가 않아요, 사실. 진짜로. 진짜 괜찮은 사람은 화려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나한테 전화 온 사람들이 아닌 듯 해도 외모를 무지하게 따져요. 외모 무지하게 따져. 예. 근데 또 그런 걸 그렇게 높여놓은 사람들이 국제결혼 업자들이고, 왜냐면 사진을 막 보내는데 그런 여성들만 보내거든요. 화려한 이쁜 여성들. 꼭 그런 여성과 결혼이 될 것처럼 괜히 환상을 또 주입시키고. 예. 사실은 그런 여성들 결혼 상대자로는 사실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이게 참 근데 이제 이 업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또 어쨌든 또 커플을 성사를 시켜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네, 커플 그러니까 성사를 참 시켜야 되는데 그걸 그게 이제 너무 힘드시겠어요. 만약에 외적인 걸 막 너무 따지는 사람은 나랑은 안 맞죠. 나는 카페 써놨어요. 외적인 걸 따질 분들은 나한테 오지 마라, 안 맞을 거라고. 그러니까 결혼 생활 자체가 목적이 돼야 되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그거 어쩔 수 없는 건 알겠는데 남성 입장에서는 비주얼을 따지는 게 남자 본능이니까 이해는 하죠. 솔직히 이해는 해. 나도 솔직히 이쁜 거 좋아하고 몸매 좋은 거 좋아하고 나도 남자니까 왜 그런 거 싫어하겠어. 근데 이제 그게 포인트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현실적인 기준은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원해야 되는 거지. 이거는 이제 주객이 전도된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이게 이제 그 기준보다는 너무 화려하고 외적인 것만 보고 그것만 보고 이렇게 결혼해야 되겠다. 그러면 좀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잘 하고 내가 이제 충실한 남편이 되겠다. 이 마음으로 접근한 상태에서 이제 뭐 볼 수밖에 없죠. 이제 외모도 볼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거꾸로 된 게 이제 이쁜 여자 먼저 난 결혼해야 되겠다 무조건 이렇게 가고 결혼은 두 번째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좀 결혼 결과가 좀 두 분을 만나 뵙고 광주로 돌아가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두 분은 중간에 너무 힘드셔가지고
서울에서 제가 사는 광주광역시까지 오셔서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다음날 가신 적이 있는데, 그때 두 분 이혼 위기까지 갔던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때 이후로 서로 잘 극복하시고 아이 낳고 지금은 잘 사시는데, 그때 생각을 하니까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간혹 힘든 점이 있으면 연락하시고 신랑분이 저한테 미안해 하시는데, 저는 언제까지나 저를 통해 결혼하신 분은 끝까지 도울 거니까요. 미안해 하지 말고 편하게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의 행복을 기원합니다.